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86강에서는 한신과 팽호를 뒤이어서 계포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고조는 화살을 맞아서 사실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공자사당에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강의 부분에서는 바로 경포 전투에서 화살을 맞았다라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의 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바로 이번 전투에서 한고조는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바로 이러한 상처가 한고조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돌아오는 길에 노나라에서 공자사당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포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서 발병하여 모반을 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신과 팽호를 죽이고 나서 그 살점을 소위 소금에 절여서 모든 제후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경포는 스스로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포의 모반의 필연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포는 너무나 못난 계책으로서 스스로 패망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포와 같은 그런 장군이 그 농촌의 농막에서 피살당함으로써 이 경포의 난은 평정되는 것입니다. 자, 제1단락에서 초에 회의무사의 회남한 경포시 이 심공이러니 처음 한신이 죽었을 때부터 회남왕인 경포는 이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팽호를 이렇게 처벌을 당함에 미쳐서 세상에 그 팽호의 살점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제후들에게 하사해서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두려운 마음이 이번에는 경포가 대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두려운 마음을 느끼면서 도저히 발병해서 모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몰아붙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고조가 소 제장문계한데 모든 장수를 불러서 거기 경포의 모반에 대한 전략을 묻자 다 말하기를 제장들이 수자 하는 요리 있고 저 어린애가 그 뭘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여흐무 등공이 소 옛날 초나라 영륜인 설공을 불러다가 바로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자 이 설공이 말하기를 시고 당반이니이다. 이것은 참으로 마땅히 배반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팽호를 죽였고 그 이전해에는 한신을 죽였으니 바로 이 한신 팽호를 경포라 하는 이 세 사람은 동공일체제이냐라. 똑같은 공이 있고 똑같은 일체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의 화 급신고로 스스로 화가 자기 자신에 미칠까 의심한 나머지 이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황고조가 바로 경포로 하여금 배반하도록 사주는 안 했지만 이건 거의 사주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포의 이제 계책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경포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경포를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포는 하계를 낼 것이고 그것이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공이 연지상한데 등공이 바로 설공의 말을 성상에게 말씀드렸더니 황꼬조가 이에 설공을 불러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계책하면 좋겠냐고 대처를 하면 그러자 설공이 대답하기를 사포로 추러 상계면 산동은 비환지유야오 만약에 가사사자 만약에 경포가 가장 훌륭한 계책을 낸다면 산동지방은 한나라 소유가 절대 될 수 없을 것이고 중간 단계의 계책을 내서 이번에 전략을 세운다면 이건 승패지수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경포가 가장 못난 계책을 낸다면 폐하는 편안하게 벽에 편안하게 누워 계셔도 할 일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황꼬조가 말하기를 하이상계요 뭐가 가장 경포 입장에서 훌륭한 계책이냐. 설공이 대답하기를 동취하고 동쪽으로 오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초나라를 취하고 병제 진화하고 제나라를 탐병하고 노나라를 취하고 전격 연조하여 연조나라의 이 경문을 전해서 고수기소면 그곳을 고수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산동은 이건 도저히 환나라 땅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환나라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제나라 동쪽으로 해서 오초, 제노, 연조까지 모두 동부지방은 경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뭘 중개라 말하느냐. 동쪽으로 오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초나라를 취하고 한나라를 탐병하고 위나라를 취하여 오창의 곡식을 점거하고 성고라고 하는 그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황꼬조와 경포와의 승패의 수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위에 무엇을 하계라고 말하냐. 이거 역시도 동쪽으로 오나라를 취하고 서쪽으로 하체를 취하고 돌아와서 올나라에 중점을 두고 신기장사면 그의 몸이 장사라는 곳으로만 돌아가면 폐하는 벽에 편안하게 누워서 할 일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나라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중하 계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꼬조가 시, 계, 장 안 출고 이번에 경포의 계책이 장차 어느 것으로 낼 것 같으냐. 상중하 가운데 설공이 말하기를 출하계하리이다. 반드시 하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소이연 하계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 소이연으로 말하면 경포 자체 출신이 고 여산지도야라 바로 진시황 묘동, 진시황 왕릉을 바로 부역 나갔던 여산의 부역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미천한 부역군이 만승의 임금에까지 제후에까지 이르렀으니 모두 이것은 자기 일심만을 위하지 불고 후이 백성 만세 여자야라 훗날 백성들과 만세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면 뒤를 돌아보면서 백성과 만세를 위하여 염려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그런데다가 훗날 백성을 생각하거나 만세 왕업을 생각할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하계를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없으면, 뛰어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심만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철학이 없다면 그것은 일신을 위한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경포가 미천한 출신으로 제후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단 일신의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게 무엇 때문이냐?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일신의 권력욕을 위하여 통치자가 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하수를 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통치자는 철학성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재활선타하고 설공을 천호에 봉하여 주고 한꼬조가 스스로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정보를 갔더라. 포지 초반에 경포가 처음 배반했을 때 위 기장왈 그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상이 놓이라. 이번에 한꼬조 늙었다. 피를 불능내어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고 바로 회음이나 팽으로 모두 죽어버렸으니 나머지는 좋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서 마침내 배반을 해가지고 과연 설공의 말처럼 하수를 냈다 이 소리예요. 형을 공격하고 초를 공격해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게 되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계를 냈기 때문에 바로 경포는 저 농촌의 농막에서 피살을 당하는 이런 참 어이없는 장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 10월에 상이 포병으로 경포의 병사로 더불어 기서에서 만났단 말은 접전을 하면서 크게 싸웠다. 이때 경포군이 패하여 패주하면서 회수를 건너서 패주를 했는데 자주 싸우면서 경포는 계속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여인으로 더불어 강남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 이제는 더 황꼬조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황꼬조가 이에 별장으로 하여금 경포를 추격하게 했더니만 번양인이 경포를 그고을 백성의 전사 농막 거기에서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경포가 이런 큰 장군이 농촌의 번양인이라는 이름 없는 농민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꼬조는 노나라를 지나는 길에 공자에게 바로 태뇌라 해서 우양시 태뇌라고 하는 것은 소와 염소와 이 돼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태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나라를 지날 적에 이런 우양시 소와 염소와 돼지를 잡아가지고 공자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꼬조의 상태가 이미 화살을 맞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글을 보면 이때는 이미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은 그 시점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는 안 찰 건데 윤 씨의 말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 요순우탕 문무 기물로 요순우탕 문무가 이미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자,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요순우탕 문무까지가 일종의 도통지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통의 전수가 문왕무왕까지 오시다가 이미 끊어졌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이 공자를 내어서 해서 공자에 의하여 요순우탕 문무의 도통지전이 전수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를 내셔가지고 위 만대 인의 예약지 종주하시니 만대를 위한 인의와 예약의 종주자로 삼으시니, 생민지류가 바로 이 공자가 태어나서 모든 인의와 예약을 제정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유가 불지밀한 절멸자는 모두 그야말로 미음처럼 모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오 성도 부지지공야라, 우리의 성인의 도로서, 바로 공자의 도로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부지해줬던 작용 때문에 바로 모든 생민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표제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생민들은 지금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느냐를 하나하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 이후로, 자, 먼저 공자 이후로 전국시대를 거치고 나서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진번시서 갱학사로 진나라가 시설을 불태우고 모든 학자들을 생매장한 그 시점으로부터 천하대란하야, 천하는 큰 혼란을 가중하게 되었고, 그 화는 진항에 이르러서는 극치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진섭이와 황후에 이르러서니까 바로 진나라가 멸망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시황이 죽자마자 바로 진나라와의 3년 전투가 진항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섭이가 처음 일어났고 마지막 정도난사는 황후니까 거기에 이르는 시대에는 아주 혼란은 극치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3년간의 전투와 다시 한나라가 일어난 것은 황후와의 5년 전투. 그러다가 황고조가 일어나매 이 마상득천하야, 마상으로서 천하를 얻은단 말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무력을 통해서 천하를 얻음으로 해서, 불사시사하고 황고조 역시도 시설을 일삼지 않고, 시설을 일삼지 않는 것이나 진시황이 시설 불태운 것이나, 이것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학자를 생매장했다면 황고조는 뭔 짓을 했느냐? 소위 유자들에 대하여 모든 욕지거리와 심지어는 유자들의 갓을 벗겨가지고 오줌까지 내갈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한 것은 진시황의 번시서 갱 학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황고조는 유도를 보기를, 공자의 도 보기를 불시 애조지 불상립이라,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모가난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동사로 쓰면 팔착자인데 구멍이라고 하면은 음이 조자로 바뀌어서 예조로 읽는 것입니다. 마치 둥근 구멍에 각이 진 나무를 넣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한 것처럼 그 정도에 그칠 정도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애조 불상립이라는 말은 빙탄 불상립으로 고쳐 쓰셔도 상관없어요. 깨끗한 얼음과
그 더러운 숫이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못한 것처럼 바로 황꼬조 머릿속에는 도저히 공자의 유도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오의 공자 노나라를 지내가면서 공자에게 제사 지난 것이 내 견어 병과 공총지일이라 바로 이 경포를 정벌하고 있는 이 전쟁 중에 정신도 없는 그날에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뭘까? 평상시에는 황꼬조는 유학자 보기를 진시황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황꼬조를 미워해서 하면은 첫째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인지장사가 되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조금 더 좋아졌는지. 그런데 두 번째에 여기서 논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황꼬조가 아무리 그와 같이 진시황과 같은 부류일지라도 그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양심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양심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공자를 추모했다라는 논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주작 강목에서는 특필로 여지하니 특별히 이를 기록하여 주었으니 줄렸자 이런 사실을 기록하여 주었으니 바로 이런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여기 바로 이 제사 지내고 또 이런 기록에서 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 천리라 하는 것은 인심에 있어서 자유 불가득이 민물자라 스스로 이것은 도저히 사라질 수 없는 인간의 양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지병이라 사람의 지닌 떳떳한 본성이라 극천망추라고 하늘이 다하도록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양심이라고 그 양심이 발동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황꼬조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 양심의 일말이 나타났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의 400년 기업이 바로 그 양심에 기반한 그 일이 400년 기업이 돼가지고 그 정신과 명맥이 모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차자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자 그것을 구현한 공자의 도에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양심의 기조에 의해서 바로 이 이후로부터 유도는 점점 공자의 도는 진작되면서 문제 때에 이르러서 협서의 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 협서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 일이냐면 진시황 때 만들어진 걸로 책을 낄 협자, 이건 소장 뜻이에요. 책을 가지고 있는 자 처벌한다가 협서금이에요. 이것을 제재한 것이 문제 때예요. 황꼬조 죽은 날까지도 이걸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사관을 설치해서 교화를 주장하는 소위 스승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개헌서로 바로 이 상서를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련의 계세지우하니 번갈아 가면서 그 대를 이은 그 뒤로 고조 이후로 나타나게 됐다. 역족이 견 당시 숭상지라 우리는 여기서 좋겠어 당시에 바로 이 유도를 숭상하는 뜻을 후대의 임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후대의 임금들이 이렇게 숭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뭐냐? 그 정신과 맥맥은 황꼬조의 공자사당에서 제사를 올린 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그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연이나 한나라의 정치는 종어불고자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정치가 끝내 옛날 고대 정치로 가지 못했던 것은 뭐 때문일까? 조득, 기, 일리지 서려하고 거칠게 그 옛날의 도의 1%나 2%의 그 나머지 짜투리 같은 것을 넣고 정말로 도의 내면적 세계 그리고 귀중한 부분인 정미 채용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는 겉으로 보면 박사관을 설치하고 협소율도 표하고 상서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은 마련했지만 더 이상 가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수연이나 오도는 오도 제천지간은 그러나 우리의 도가 이 천지의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바꿔 말하면 공자의 도가 천지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치 천지 우주의 유행으로 말하면 이론지기가 주류 방바가야 두루두루 우주를 주류하면서 방바이란 것은 가득히 펼쳐져 가지고 미시 일일 불존하니 비로소 어느 하루날도 존재하지 않은 날이 없이 365일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우리의 도라는 것은 불이진이 민하고 진시황이 포악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황고조가 부흥시켰다 해서 더 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름이 끼면은 달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시황 시대고 구름이 걷히면 황고조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혔다고 해서 달덩이가 커진 것이 아니고 구름이 덮여 있다 해서 달덩이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가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의 본체는 이 이론지기와 같은 도의 본체는 달덩어리와 같아서 그 본체가 사라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 도가 검은 구름이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 석비부족이언이 소학제사에서 옛날에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도 본성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인데 금기유열이요 오늘날 우리가 도를 깨달은다 한들 어찌 더 넉넉함이 있어서 더 커진 게 있겠느냐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어젯날 진시황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본성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줄어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황고조 시대를 만나서 도가 부흥한다고 해서 오늘날 어떻게 바로 도가 더 커질 수 있느냐. 도 자체가 커진 건 아닌 것입니다. 도가 나타나고 숨겨진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가리면 달빛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시군세주가 군흥지기 공용지대하여 당시의 임금과 대대로 뒤를 이은 임금들이 참으로 능히 그 도의 작용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진이 기지면 이를 진작하여 일으킬 수만 있다면 성인의 유래동하지 효와 유래동하라고 하는 것은 논어 자장편에 나오는데 자 그들을 편의해 가지고 오도록 한다가 유래예요. 그들을 그야말로 진동하여 이에 모두 화하게 한다. 이것이 유래동하예요. 그들을 동하여서 화하게 만들고 편안하게도 찾아오게 만들고 이러한 공자의 이상적 정치와 제왕의 시홍 아형지치를 이 시홍이라는 것은 서경 요전에서 나온 것으로 오변시홍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변해 가지고 선이 되고 이에 때시자가 아니라 이에
모두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옹이에요. 오변시옹을 줄여서. 아형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는 낙고에서, 서경 낙고에서 나왔는데 목목아형에서 줄인 말이에요. 목목이라는 말은 화기롭고 공정스럽다고, 바로 아자는 맞을 정자예요. 형자는 평자 뜻을 해가지고 치평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언제나 임금이 화기롭고 공정한 몸가짐으로써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평화가 되는 그런 정치를 맞이한다예요. 이것이 아형이에요. 이런 정치를 가히 다시 천하에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평가를 뭐라 하느냐. 석호라 한이는 부족이 여찬이라 환나라 사람들은 좋기, 이 정도의 경지에 그런 것을 논술할 깨달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전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황고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해에 공자에게 마지막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환나라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환나라에 400년의 기업이 가능했다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평에서는 성리학적 논조에 의하여 인간의 존재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병이는 극천망추라, 사람에게 지니는 떳떳한 본성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다하도록 이건 사라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는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제나 존재하는 도에 의하여 양심이 발로하면 사람은 언제나 그 도를 유지하고 그것으로서 몸과 집안과 나라와 천하를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위대한 작용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